노년을 지혜롭게 실버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 한마디 때문에 밤새 잠을 설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제 내가 했던 그 말 한마디인 경험 말입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오랜 친구에게 했던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하루 종일 불편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무거워진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별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들이 이제는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한 번, 두 번 망설여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세월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조심성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드는지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성격 탓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생 후회할 말을 내뱉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이 차이는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말을 고르는 습관의 차이입니다. 나이 60이 넘으면 돈 많은 사람보다 더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를 지키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생각나는 대로 말을 쏟아냅니다.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고 상대방의 상황을 단정하며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반면에 현명한 사람들은 말이 적습니다. 적다기보다는 신중합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을 말을 분명히 정해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절대로 입에 올리지 않는 말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을 반성시키거나 비난하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해왔고 그중 얼마나 많은 말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돌아보면서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말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을 바꾸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우리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신 어떤 말을 자주 하길래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따를까요?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랜 인생 경험과 비교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 말, 첫 번째로 살펴볼 말은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는 말입니다. 여름 어느 날 70대 초반의 김 여사님은 며느리와 함께 손자의 유치원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아이가 유치원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고민이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우리 준호가 요즘 아침마다 유치원 가기 싫다고 울어요. 선생님께 여쭤봐도 별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김 여사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냥 보내면 돼. 우리 아들도 처음엔 그랬어. 애들은 다 그래. 엄마가 너무 신경 쓰면 애가 더 응석바지가 되는 거야. 내가 애새 키워봐서 아는데 말이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손자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조언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걱정을 들어주길 원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해봐서 안다는 말 한마디가 며느리의 입을 닫아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김 여사님은 손자와 며느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은 언뜻 보면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나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권위가 숨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험과 판단을 아직 미숙하다고 단정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 이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은 자신의 고민이 하찮게 여겨진다고 느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평생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나도 그랬어라는 공감이 아니라 지금 힘드시겠네요 라는 이해입니다. 로저스는 이것을 공감적 경청이라고 불렀는데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 아무리 풍부해도 그것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하고 사람은 저마다 다르며 같은 상황이라도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봤다고 해서 상대방의 상황을 다 아는 것이 아니며 내게 통했던 방법이 상대방에게도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분명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나눌 때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고 시작하는 대신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했더니 어땠어라고 조심스럽게 나누는 것입니다. 혹은 아예 경험담을 꺼내지 않고 지금 마음이 많이 복잡하시겠어요 라고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경험을 무기처럼 휘두를 때 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경험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용히 곁에 있어줍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이고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 말, 두 번째로 살펴볼 말은 세상을 단정짓는 말입니다. 60대 후반의 박 여사님은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최근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퇴직한 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딸이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남자 후배한테 승진 기회를 빼앗겼어. 딸이 너무 속상해하는데 내가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 박 여사님은 친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여자가 직장 생활하면 다 그런 일 겪는 거라고. 억울하고 분하겠지만 원래 세상이 공평하지 않잖아. 그냥 받아들이고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해.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박 여사님에게 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박 여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원했던 것은 원래 그래라는 체념이 아니라 정말 억울하겠다는 공감이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젊은 시절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원래 그런 거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떠올랐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라는 말은 겉으로는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조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냉정함이 담겨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원래 그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을 하찮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내 감정은 쓸데없는 거야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너의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온전히 대하는 것이 진정한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래라는 말은 상대방을 세상이라는 큰 틀 속의 하나로 축소시켜 버립니다. 그 사람만의 고유한 상황과 감정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일반화해 버리는 것입니다. 부번은 이런 태도를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불렀는데 상대방을 사물처럼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비슷한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렇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비슷한 일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처음이고 그 순간의 아픔은 그 사람만의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섣불리 세상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래라는 말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많습니다. 정말 억울하시겠어요.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어요. 혹은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경험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원래 그래라는 말로 건너뛰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느낄 기회조차 빼앗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세상이 어떻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에 집중합니다. 세상에 대한 통찰보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도 편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압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 말, 세 번째로 살펴볼 말은 참을성을 강요하는 말입니다. 65세의 이 여사님은 오랜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는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라며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 나한테 말투가 너무 거칠어. 뭐만 하면 짜증을 내고 내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아. 결혼 생활 40년 동안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어. 하루하루가 괴로워. 이 여사님은 친구를 위로하려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참아야지. 남자들은 나이 들면 다 성격이 까칠해지는 거야. 우리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 모시면서 온갖 거 다 참고 살았잖아. 지금 와서 남편 말투 가지고 그러면 어떡해. 평생 같이 산 사람인데 그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친구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 여사님은 다른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심한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필요했던 것은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힘들겠다는 공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정도는 참아야지라는 말은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이 들으며 살아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가장 쉽게 하게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상대방의 고통을 과소평가하는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내 고통은 참을 만한 수준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한계와 감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런 백은 우울증을 연구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생각 중 하나가 나는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느끼는 고통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참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주변 사람들이 그 정도는 참아야지라고 말할 때 시작됩니다.
백은 이것을 감정 무효화라고 불렀는데 누군가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참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연구를 통해 밝혔습니다. 우리는 평생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며 참았고, 자녀들 키우느라 참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참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그것이 강함의 표시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고, 견디는 것은 감정을 인정하면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참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깊이를 자신이 알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작은 일이 상대방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일 수 있고, 내가 참았던 일이라고 해서 상대방도 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다르고, 그것은 잘못이나 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참아야지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많이 힘드시겠어요입니다. 참으세요. 대신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이해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 감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짜 강함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그저 곁에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이 들어서 배워야 할 진짜 지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현명한 사람들이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 3가지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는 말, 세상을 단정짓는 말, 그리고 참을성을 강요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들은 대신 어떤 말을 할까요? 그들은 어떤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관계를 깊게 만들까요? 지금부터는 현명한 사람들이 자주 입에 올리는 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들은 특별하거나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자주 하는 첫 번째 말은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70대 초반의 최 선생님은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회사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팀장님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을 안 해주시고 맨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만 지적하세요. 예전에 최 선생님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도 직장 상사인데 어쩌겠어. 참고 일해야지. 우리 때는 더 심했어. 하지만 최 선생님은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천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얘야. 매일 그런 상황에서 일하려니 정말 힘들겠구나.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정말 그래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 싶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최 선생님에게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했고 최 선생님도 며느리의 일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말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조언도 아니고 해결책도 아니며 심지어 동의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당신의 시각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는 이해한다는 것은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아주 단순한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가다머는 진정한 대화란 상대방의 세계관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은 바로 이런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자연스럽게 내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보기엔 달라 같은 생각들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이 자동적인 판단을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는 동의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찬성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모든 감정과 관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상사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해서 상사가 나쁜 사람이라고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며느리가 그런 상황에서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이 말을 사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았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더 솔직해지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한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정당하다는 확신을 얻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어떤지, 어떤 일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방해가 됩니다. 내가 이미 다 안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많이 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세계를 존중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판단하고 조언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그 말 이후의 대화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현명한 사람이 자주 하는 두 번째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묻는 말입니다. 68세의 정 선생님은 매주 수요일마다 오랜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십니다. 어느 수요일 평소 밝던 친구 한 분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별 신경을 쓰지 않고 각자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정 선생님은 그 친구의 표정이 신경 쓰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정 선생님은 그 친구에게 조용히 다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이는데 무슨 생각하고 있어? 친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안 사람이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 재검사를 받아야 한대. 친구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 안 했는데 혼자 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정 선생님은 친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불안했겠네. 자네 혼자 그런 걱정을 안고 있었던 거야? 친구는 희미한 미소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자네가 물어봐줘서 고마워. 혼자 있으면 자꾸 나쁜 생각만 들어서 힘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나요? 라는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용기 있는 말입니다. 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상대방의 내면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그 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괜찮아요? 라고 묻지만 정작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라고 물을 때는 다릅니다. 이것은 진짜 대답을 듣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윌리엄 글래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가 소속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하고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여겨지길 원합니다. 글래서의 연구에 따르면 당신의 마음이 궁금하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마음의 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점점 어려워합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감정이냐, 이 정도 일로 힘들다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숨기게 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함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슬퍼도 웃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감정을 계속 숨기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 몸까지 아프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나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일로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그 같은 질문들은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볼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 질문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적으로 묻고 빨리 넘어가려는 태도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이 궁금하고 그 대답을 온전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고 나면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말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질문 뒤에 판단이나 조언이 따라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그럴 필요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같은 말로 대응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대신 그런 마음이 드셨겠어요. 많이 힘드시겠네요.처럼 그저 그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혼자서 소가리를 하고 밤에 잠 못 이루며 낮에는 괜찮은 척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 한마디는 어둠 속의 작은 불빛 같은 것입니다. 그 질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대답을 진심으로 들어보십시오. 조언하려 하지 말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기만 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도 함께 편안해집니다. 현명한 사람이 자주 하는 세 번째 말은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전하는 말입니다. 72세의 한 선생님은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요즘 아들이 퇴근하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 선생님은 아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요즘 너 왜 그러니? 집에 오면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아버지가 뭐가 그렇게 불편하니? 하지만 한 선생님은 최근 복지관 강의에서 배운 대로 다르게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한 선생님은 아들을 조용히 불러 앉혔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요즘 느끼는 게 있어서 말하려고 하는데 내가 퇴근해서 집에 올 때 바로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 아버지 마음이 조금 쓸쓸해. 내가 아버지를 피하는 건 아닌지,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말이야.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느꼈어. 아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집에 오면 머리가 복잡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버지를 피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을 추스르려고 그랬던 건데 아버지가 그렇게 느끼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그날 이후 아들은 집에 오면 먼저 한 선생님과 짧게라도 대화를 나눈 뒤 방으로 들어갔고 한 선생님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습니다라는 말은 관계에서 가장 안전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는 왜 그러니? 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표현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면서도 솔직해질 수 있는 지혜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로젠버그는 수십 년간 갈등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중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젠버그는 나마이너스 전달법을 강조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다고 말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고 이해를 높인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슬프다, 외롭다, 서운하다는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이 약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쌓이고 쌓인 감정은 결국 폭발하거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감정을 참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행동을 먼저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내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처럼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전합니다. 나는 걱정이 되고 불안했어처럼 말입니다. 셋째,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너는 항상 그래. 너는 나를 배려하지 않아. 같은 말은 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감정을 표현하라니 어색한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며 오해가 줄어듭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습니다라는 말은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감정은 점점 커지고 왜곡되지만 말로 꺼내면 그 크기가 줄어들고 명확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의 명명화라고 부르는데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오랜 관계일수록 서로의 마음을 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이 정도면 알아차리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 산 사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서로의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솔직하게 전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감정이라도 표현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전화해줘서 기뻤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조금 서운했어. 내가 그렇게 해줘서 고마웠어 같은 말들을 해보십시오. 거창한 감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감정부터 표현하다 보면 나중에 더 중요한 감정도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고 진실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현명한 사람들이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 말 3가지와 자주 입에 올리는 말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하지 않는 말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그 정도는 참아야지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상대방의 경험을 하찮게 만들며 그 사람의 고통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선한 의도로 하는 말일지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관계의 벽을 만듭니다. 반면에 현명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 나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특별하거나 어려운 말이 아니지만 관계를 깊게 만들고 서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결국 현명함이란 무엇입니까?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명함은 어떤 말을 하지 않을지 알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말을 고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상대방의 마음입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할까? 아니면 무겁게 할까? 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말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말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를 위로한 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 말을 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낯선 사람에게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 않는 말이 관계를 지킵니다. 상대방을 판단하는 말, 상대방의 고통을 평가하는 말,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관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무뚝뚝한 것이 아니라 신중한 것입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좋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현명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리고 자주 하는 말이 사람의 품격을 만듭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 상대방의 마음을 묻는 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주변에 온기를 만듭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무언가 말하려고 할 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3초만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그 3초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 대신 다른 말은 없을까? 단 3초의 멈춤이 우리의 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꾼다고 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친구와 통화할 때 하는 말 한마디, 이웃을 만났을 때 나누는 말 한마디가 쌓여서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만들고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견디며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거친 말을 하셨을 수도 있고 후회되는 말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것이 그 시대의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워질 수 있고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까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편안하고 나 자신도 편안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이 들어 얻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 오늘 들었던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말하려던 것을 잠깐 멈추고 다른 말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 작은 선택이 모여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평화롭게 만들고 여러분의 관계를 조금 더 깊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평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하고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버의 지혜였습니다.